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26일입니다. 지금 태풍 마비가 계속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 3단계 격상을 갖다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창궐, 재창궐해서 계속 우리 사회가 공포에 질리면 질릴수록 꼭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의사들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코로나 방역,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 세계로부터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눈초리를 받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입니다만은 질병관리본부 등 그런 전문가 그룹들의 헌신적인 노력, 또 대한민국 의사, 간호사 등의 그야말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열정과 헌신 덕분에 그나마도 우리가 코로나를 갖다 어느 정도 좀 이겨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경위든 간에 정부에서는 그것이 저 전광훈 목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전하, 미래통합당 등 야당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다 보면 느슨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재창궐하는 것 아니냐. 어쨌든 그런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른바 4대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대 정원의 증원, 공공의대의 설립, 첩약, 한약이죠. 첩약의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이 부분 갖고 의협과 계속 수차례에 걸친 그 어떤 협상 끝에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고, 보면 오늘부터 이제 이선 3일 동안, 오늘,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 목, 금,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되니까 사실상 5일이 되겠죠. 어쨌든 좀 파업에 들어갔고, 여기에 대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라. 의료법 몇 조에 의해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징역 몇 년 이하, 벌금 몇 천만 원, 그리고 의사면허 정지 1년 등을 갖다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윽박 지르고 있습니다. 그쯤 되자 보면 의협에서는 좋다, 너희가 그런 식으로 보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과거 2000년 의사들의 총파업 때나, 그때가 제일 심했죠. 거의 한 8개월 가까이 5차례에 걸쳐서 파업을 했습니다. 대거 우리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이쯤 되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는 물론이거니와 직전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씨, 현재 보면 유력한 이번 주 토요일이면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준전시 상황이다, 즉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다 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준전시 상황이라면서, 준전시, 즉 코로나 때문에 준전시 상황이라면 코로나를 막는데 그야말로 의사들과 정부와 모두가 이른바 한마음 한뜻으로 그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문제는 의사들은 그거 하고 있는데 뒤통수를 친 겁니다. 뒤통수를 친 거죠, 정부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그다음에 민주당, 이번 기회에 슬그머니 보면은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핑계하에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좌파 시민단체들의 자제들을 대거 시험도 안 보고 의사를 만들고, 그나마도 또 국민들 세금을 갖다가 퍼부어서 공짜로 의사를 만들겠다는 이런 부분에 앞장서고 있는 박능후란 사람, 과연 이게 만약 정상적인, 코로나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의협에서 발칵 뒤집어져서 크게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판인데, 즉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노력과 헌신이 그렇게 필요한 이 시점에 굳이 의사들로 하여금 파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대로 된 장관인가? 이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박능후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파직하는 것이 맞죠. 왜냐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올 초에도 어땠습니까? 당시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괴질이 나고, 그 당시 전문가 집단들, 의사를 비롯한 감염학회 그 수많은 보건 관련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빨리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을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코로나 창궐한다. 근데 박능후 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안 막았죠. 오죽하면 당시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니 당신들이 하는 짓은 지금 온데 창문 다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고
설치는 꿈과 다름 아닌 것이다 라고 비유해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박능우 장관. 그때 뭐 1월 2월이니까 겨울이었죠. 겨울에는 모기가 없습니다 하는 말 같지 않은 이야기, 농담 같지 않은 농담으로 끝까지 버티는 가운데 결국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짜파구리 청와대에서 김정수 교수와 봉준호 감독 불러놓고 짜파구리 먹는 그날 바로 코로나 1호 사망자가 나왔죠. 그리고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죠. 그리고 3월 4일 돼서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자 긴급 재난지원금 자 4인 가족 100만원 주겠다, 4.15 총선 앞두고 돈 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박능우 장관 어떻게 보면 해임 얘기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 당시 1차 올 초에 연초에 1차 코로나가 그야말로 창궐했을 당시에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고 계속 이리저리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코로나 공포에 빠져들게 한 박능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해임 이야기가 심지어는 여권 내부에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땐 총선 앞두고니까 국민들 눈치 봤죠. 근데 이번에 또다시 보면은 코로나 2차 이제 재창궐되면서 심지어는 대한민국 정부와 또 집권 여당에서조차도 보면은 준전시 상황이다. 또 미래통합당에서도 3단계 격상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이런 긴급한, 그야말로 불이 막 불나서 좀 불을 꺼야 될 판에 소방수들한테 흔한 이 비유입니다. 소방수들 뒤통수를 침으로써 소방에 나서야 될 소방관들이 갔다가 뒤에 일종의 파업하는 그런 사태를 만든 국무위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빨리 파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 못할 겁니다. 못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박능우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박능우 씨는 1956년생이고 부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또 대학원은 정치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학위를 한 다음에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 주 전공은 빈곤 문제, 양극화 문제.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보건도 전공이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또 복지도 전공이 아니에요. 이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이제 보면 보면 이제 보건 의료계통에 한 큰 줄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이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는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러나 이 양반은 그 부친이 박능우 씨 부친 함안 사람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런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또 박능우 씨를 굉장히 예뻐했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2006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그 무렵입니다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을 거쳤고, 그 다음에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을 갖다가 맡은 이후로 지금 3년 2개월째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예전 후보 시절에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모태인 심천의 초기 7인 중에 한 명이죠. 주로 이 양반은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제 전공인데,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번에 생생합니다만은 조금 코로나19가 조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본부 이거 갖다 질병관리청으로 차관급으로 외청이죠. 승격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또 그때 박능우 씨 흔한 얘기로 제주는 곰이 피우고 즉 정은경이 피우고 좀 돈 떼놈이 본다고 복수차관제 질병관리청 만들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갖다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떼어내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그런 또 꼼수를 부렸어요. 그래서 정은경 당시 질병본부장이 무리만 승격이다. 그러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나마도 또 그건 또 말귀를 알아듣대요. 그래서 그거는 정은경 본부장 얘기대로 해라.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박능우 씨는 기본적으로 이른바 양극화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난리가 나오고 지금 이 보면 코로나를 잡아야 될 이 판에 의사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공공의대 설립하겠다. 이게 뭐냐니까 꼭 인국공 사태 같은 겁니다. 인천국제공항이죠. 인천국제공항. 뭐냐 인천국제공항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인천
국제공항 아니에요? 거기서 자 앞으로 다 정규직화 시켜주겠다라고 했더니 보면 결국 뭐가 있었습니까? 그 보면 관료들 거기 고위 간부들이 자기 아는 친인척들을 갖다가 일단 비정규직으로 다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다 정규직화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짓을 갖다가 벌리는 것이 바로 이번에 공공의대라는 겁니다. 공공의대, 이 사람들은 아마 좌파들은 악착같이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도지사의 무슨 추천권, 다음에 저기 시민단체 추천권, 이 부분은 또 유야무야 슬그머니 넘어가는 듯 하지만 일단 이건 뭐냐면 낙타의 천막 코 집어넣기입니다. 즉 의사들이 3058명의 의대 정원 이거 갖다 맡고 있으니까 그럼 공공의대라는 형태로 별도로 슬그머니 코를 밀어넣어서 공공의대만 설립만 되면 그때부터 도지사의 추천권이라든가 또 시민사회단체의 추천권 다시 살아납니다. 뻔한 거죠. 이게 바로 낙타의 천막 속 코 집어넣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저분 박능우 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곤 문제, 양극화 문제에 천착하고 있고 이 강남 좌파들의 공통점이 있죠. 자신들은 강남에서 그야말로 호시탱탱 잘 살면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의 이른바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뭐 그들이 인구공사 사태 비슷하게 공공의대를 만드는데 이게 목표였던 거예요. 이 목표가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사람이 앞으로 코로나가 준전시 상황이 돼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친구는 공공의대를 만드는데 목숨을 걸고 있으니 인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천만 국민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그 자제들과 직결되어 있는 이른바 신은서제도인 공공의대가 중요한 겁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저는 봤을 때 지금 의사들 10만 5천 명의 의사들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파업 장기화됩니다. 그리고 파업이 장기화됐을 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자, 이 무슨 수로 막아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필수요원은 남아있다. 그러나 필수요원은 남아있는 것하고 인턴 레지던트를 비롯해서 그 많은 의사들이 어쨌든 밖에 나가서 어느 순간에 의사 부족으로 의사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 대통령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와 같이 전혀 적급하지 않은 박능우라는 보건에서 보자도 모르고 복지에서 복자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 울타리라고 3년씩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혀놓고 올 2월 달에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짜파구리 먹던 그날 첫 사망자 나왔던 그 무렵에 박능우를 잘랐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갖다 살려두는 바람에 또다시 이번에 보니까 불이 훨훨 붙어갖고 지금 남대문이 다 경복궁이 다 타서 무너지게 생겼는데 정작 불을 꺼야 될 소방관들은 파업 중에 있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빨리 파직하십시오.